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속으로, 아니, 난 대체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지? 하고 자책하거나 궁금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리를 피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화로 풀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내 성격이 원래 이래서 하고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해설해드릴 이 자료는요,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돌아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 즉, 인지적 조립 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결과물로 툭 튀어나오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단계별로 싹 파헤쳐 볼 겁니다. 진짜 흥미로운 내용이니까요. 다들 준비되셨죠? 자, 오늘 살펴볼 전체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가치 측정 프로세스의 이해. 두 번째, 세 가지 가치 측정 기준. 세 번째, 내적 요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네 번째, 동기와 정서의 탄생.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나의 행동 포지션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정거장, 제1장, 가치 측정 프로세스의 이해로 들어가 보죠. 우리 뇌에는요, 일종의 아주 깐깐한 공항, 보안 검색대 같은 게 있습니다. 감각이나 경험을 통해서 외부에서 엄청난 정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서 파워5 속성이 딱 작동을 해서 특정 정보를 선택적으로 낚아채는 거죠. 일종의 고성능 레이더망인 셈입니다. 우리가 뭘 먼저 볼지 딱 결정한 다음에 이 정보가 과연 나한테 어떤 가치가 있나 이걸 판단하는 필터링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 순간이 바로 내적 요소가 만들어지기 직전의 아주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깐깐한 필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준거의 틀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삶의 기준표 같은 거죠. 인식된 정보가 나한테 정말 의미가 있나? 내 기준에 맞나? 이걸 평가하는 최종 관문이에요. 이 필터를 무사히 통과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쫙 빨아들이려는 수용의 욕구나 정서가 생기는 거고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가차없이 쳐내거나 피하려는 내적 요소가 형성되는 겁니다. 진짜 철저하게 계산된 알고리즘 같지 않나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제2장, 세 가지 가치 측정 기준입니다. 영적, 혼적, 본능적 생존 프로세스가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이 똑같은 보안 검색대 필터가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작동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뱉어냅니다. 하드웨어 작동 방식은 똑같은데 통과하기 위한 심사 기준이 완전 딴판인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지? 이걸 물으면서 삶의 의미나 절대적인 가치를 찾아내고요. 반면에 혼적인 차원에서는 되게 현실적으로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를 따지면서 감정이나 사회적 애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 본능적인 차원에서는 오로지 살아남는 것, 즉 생물학적 생존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안전 욕구를 팍 발생시키죠. 필터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에 따라 결과물이 이렇게나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이어서 제3장, 내적 요소의 형성 방식입니다. 상황에 적합한 반응들이 어떻게 다발적으로 생겨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은 얼마나 기계적으로 치밀하게 만들어지는지 딱 보여주는 상황이 있어요. 만약 누군가한테 엄청난 인격적 모욕을 당했다고 쳐볼게요. 모욕이라는 입력값이 뇌로 탁 들어오면 우리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0.1초 만에 깎여나간 내 심리적 가치를 당장 회복해야 해 하고 비상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기로 꺼내드는 출력값이 바로 분노라는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그냥 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인 거죠. 진짜 소름 돋는 통찰 아닌가요? 자, 이제 제4장, 동기와 정서의 탄생입니다. 조립 라인의 다음 단계로 가보시죠. 방금 전까지 막 공장에서 찍어져 나온 이 내적 요소들이 그냥 가만히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똘똘 뭉쳐서 팀을 이루거든요. 근데 뭐를 중심으로 뭉치느냐에 따라 엔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욕구를 중심으로 뭉치면 동기라는 엔진이 되고요. 감정을 중심으로 뭉치면 정서라는 엔진이 됩니다. 둘 다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를 질주하게 만드는 힘인데 그 역할은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동기를 살펴볼까요? 동기라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나 이거 왜 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추진력을 줍니다. 단순한 감정의 반로가 절대 아니고요. 목적 달성이랑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한 행동을 끌어내도록 세팅된 엄청 강력한 내적 힘입니다. 일종의 단호한 방향키 같은 거죠. 그럼 정서는 어떨까요?
동기가 방향키라면 정서는 실제로 그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싶게 만드는 마음의 상태를 형성해 줍니다. 이성이 저기로 가야 해 하고 행동의 방향을 잡아준다면 정서는 나를 그쪽으로 쑥 밀어넣는, 즉 감정을 베이스로 한 행동 능력인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파워 5속성이랑 결합하면 또 엄청 재밌어집니다. 속성마다 끌어내는 정서가 다 달라요. 창조 속성이 강할 땐 맨날 새로운 기분으로 환기하려고 하고요. 보존 속성은 나만의 고유한 그 감정을 꽉 쥐고 안 놓으려 합니다. 결합 속성은 남들이랑 맞아 하면서 공감대를 엄청 형성하고, 지배 속성은 내 감정을 남들한테 확 덮어씌우려고 하죠. 반대로 귀속 속성은 남들 감정에 내 감정을 스르륵 맞춥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느끼는 그 복잡한 정서들이 다 이 파워 5속성의 아주 치밀한 작용인 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5장입니다. 나의 행동 포지션. 지금까지 살펴본 이 반복된 선택들이 어떤 구조적인 결과로 굳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쟨 원래 저런 애야 라고 말하는 그 행동 포지션 있잖아요.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고난 성격판만도 아니고요. 본능적인 생존 프로세스, 방금까지 우리가 쭉 훑어본 그 깐깐한 가치 측정 프로세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경험과 지식,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쫙 결합해서 만들어낸 지극히 구조적이고 고도의 계산이 끝난 최종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베스트 상태는 뭘까요? 바로 완전 기능 행동 포지션입니다. 이건 파워5 속성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매끄럽게 돌아갈 때 나타납니다. 영적으로는 내 삶의 의미를 꽉 잡고 있으면서 혼적으로는 아주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본능적으로는 나의 안전을 딱 챙기는 거죠. 이 세 박자가 완벽한 앙상블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도사들만 가능한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고요. 우리 내면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가 들어와서 가치 측정이 되고 동기와 정서가 만들어지고 결국 내 행동 포지션으로 굳어지는 이 거대한 인지 파이프라인을 샅샅이 해부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을 한번 쓱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지 파이프라인은 어디 고장난 것 없이 잘 돌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현재 행동 포지션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완벽한 조화로운 상태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 완전 자아 실현. 제4장 파워 속성과 인간행동 세 번째 영상입니다. 4.3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내적 요소 형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행동은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욕구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왜 특정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는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내적 판단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간의 생존 프로세스 속에서 파워 속성이 어떻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인지하고 그 인지가 어떤 기준에 따라 가치 판단을 거쳐 욕구, 감정, 동기, 정서와 같은 내적 요소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간의 내면에서 가치가 어떻게 측정되고 판단되는지 그 핵심 구조인 가치 측정 프로세스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치 측정 프로세스란 무엇인가? 가치 측정 프로세스란 인간이 감각, 경험,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중 어떤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기각하는지를 결정하는 내부 판단 구조를 뜻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인간의 욕구, 감정, 동기, 정서가 형성되기 이전에 작동하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1. 가치 측정 프로세스의 기본 구성.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파워 속성과 준거의 틀의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파워 속성은 무엇을 인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제4장 두 번째 영상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그 특성에 따라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되는 수많은 정보 중 특정 성격의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인지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인지 능력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항상 파워 속성의 작용 방향을 따릅니다. 준거의 틀은 인지된 정보가 나에게 의미 있는가, 내 삶의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인지된 정보에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준거의 틀은 자아 실현 경향성, 가치의 조건, 본능 등으로 구성되며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에는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기각합니다. 즉, 준거의 틀은 파워 속성 기반 인지된 정보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림사 다시 2는 가치 측정 프로세스입니다. 2. 가치 측정 프로세스의 작동 순서.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동합니다. 감각, 경험, 지식과 같은 정보가 입력되고 파워 속성이 작용하여 특정 정보가 선택적으로 인지됩니다. 준거의 틀이 작동하여 인지된 정보가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평가합니다. 그 결과 긍정평가는 수용을 위한 욕구, 동기, 정서 등이 형성되고 부정평가는 기각 또는 회피를 위한 욕구, 동기, 정서 등이 형성됩니다. 이전 과정이 바로 가치 측정 프로세스입니다. 3. 가치 측정 프로세스의 핵심 기능.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무한한 정보 속에서 인간이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하고 삶의 방향에 맞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게 하며 욕구, 감정, 동기 형성의 기준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행동의 방향성과 생존 전략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측정 프로세스를 거쳐 선택된 결과입니다. 인간은 영, 혼, 및 육으로 구성된 존재이므로 이들은 각각 영적, 혼적, 본능적 생존 프로세스를 유발합니다. 또한 영적, 혼적, 본능적 생존 프로세스는 자신의 가치 측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영적, 혼적, 본능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 인간의 생존 프로세스는 단일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영적, 혼적, 본능적 생존 프로세스로 구성되며 이 세 가지 생존 프로세스는 각각 고유한 가치 측정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그 결과 서로 다른 성격의 내적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1. 영적, 혼적, 본능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의 공통 구조. 세 가지 생존 프로세스는 모두 다음과 같은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파워 속성에 의해 정보가 선택적으로 인지되고 각 생존 프로세스의 고유한 준거의 틀을 통해 가치가 판단되며 그 결과 내적 요소가 형성됩니다. 즉, 가치 측정의 기준은 다르지만 작동 구조와 파워 속성 패턴은 동일합니다. 2. 영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 준거의 틀, 자아 실현 경향성. 영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 삶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형성되는 것은 삶의 의미, 절대적 가치, 자유의지, 인성적 자아 정체성과 같은 영적 내적 요소입니다. 영적 생존 프로세스는 인간이 절대적 또는 인성적 가치 중심의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기반입니다. 3. 혼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 준거의 틀, 가치의 조건. 혼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인간의 의식과 마음의 영역에서 작동하며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중요한가, 만족을 주는가라는 판단을 기준을 유발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형성되는 것은 감정, 사고, 동기, 판단, 정서, 사회적 자아 정체성 등과 같은 혼적 내적 요소입니다. 혼적 생존 프로세스는 인간의 심리적, 지적, 사회적 생존을 담당합니다. 4. 본능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 준거의 틀, 본능. 본능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인간의 생물학적, 육체적 생존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형성되는 것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회피 반응, 즉각적 생존 반응과 같은 본능적 내적 요소입니다. 본능적 생존 프로세스는 인간 생존의 가장 기초적인 층위를 형성하며 영적 및 혼적 생존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5. 파워 속성 패턴의 동일성. 중요한 점은 영적, 혼적, 본능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 속성은 어느 한 생존 프로세스에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파워 속성 패턴이 서로 다른 준거의 틀과 결합하면서 서로 다른 성격의 내적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파워 속성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충고의 틀과 결합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워 속성과 내적 요소 형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었습니다. 파워 속성은 인간에게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하며 외적 자극이나 내적 요구에 따라 개인의 생존을 위해 가장 이익이 되는 패턴으로 작용한다. 파워 속성이 외적 자극에 따라 작용하면 인지를 통해 먼저 그 작용 패턴이 결정되고 이후 이 패턴을 통해 욕구, 가치, 감정 등의 내적 요소들이 형성된다. 즉, 파워 속성 작용 패턴이 먼저 결정되고 나중에 내적 요소가 다발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내적 요구 따라 파워 속성이 작용할 경우 파워 속성 작용 패턴 결정과 내적 요소 형성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5.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내적 요소 형성. 앞에서 살펴본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단순히 정보를 평가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핵심 기능은 인간의 내면에 어떤 내적 요소를 형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내면의 욕구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1. 파워 속성과 환경. 2. 파워 속성은 인간이 인지 능력을 통해 환경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워 속성은 환경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즉, 파워 속성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구조를 이해하게 하는 인지의 틀입니다. 2. 생존에 유리한 패턴으로 작동하는 파워 속성. 파워 속성은 외적 자극, 내적 요구에 따라 인간 생존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패턴을 형성합니다. 중요한 점은 파워 속성은 항상 현재 여건에서 생존에 가장 적합한 반응을 만들기 위해 작동합니다. 3. 준거의 틀과의 상호작용. 파워 속성은 단독으로 내적 요소를 만들지 않고 항상 준거의 틀과 상호작용합니다. 파워 속성은 무엇을 인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준거의 틀은 그 정보가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둘이 결합될 때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내적 요소가 선택적으로 형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내적 요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욕구, 가치, 감정 등의 내적 요소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간 생존을 위한 반응이다. 파워 속성은 생존 방향을 제시한다. 파워 속성은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내적 요소를 만들어낸다. 4. 내적 요소 형성의 실제 예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인격적 모욕에 직면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에서 파워 속성과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단순한 정보 인식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분노와 같은 감정이 형성되고, 이 감정은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때 분노는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가치 회복을 위한 생존 전략적 내적 요소입니다. 5. 내적 요소의 동시다발적 형성. 파워 속성과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상황에 따라 욕구, 감정, 가치, 동기와 같은 내적 요소를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즉, 인간의 내면은 단일 감정이나 단일 욕구로 움직이지 않으며 복합적인 내적 요소의 결합으로 행동이 유발됩니다. 정리하면 파워 속성은 환경과 자신의 관계를 인지하게 하고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 패턴을 만듭니다. 이 속성은 준거의 틀과 상호작용하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내적 요소를 선택적으로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내적 요소는 인간의 행동과 선택을 직접적으로 이끕니다.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파워 속성과 준거의 틀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어진 상황에서 생존에 가장 적합한 내적 요소를 형성합니다. 6. 내적 요소의 결합, 동기와 정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상황에 따라 욕구, 감정, 가치, 느낌과 같은 다양한 내적 요소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이 내적 요소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행동은 내적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비로소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1. 내적 요소들의 관계, 경쟁과 협력. 사람의 내면에는 여러 내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들은 상황에 따라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정신적 욕구는 서로 일치할 수도 있고 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적 요소는 항상 하나의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으며 내면 안에서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2. 파워 속성과 내적 요소의 결합. 이때 파워오 속성은 인지 프로세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협력 관계에 있는 내적 요소를 탐색하고 그중보다 영향력이 큰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다른 내적 요소들을 결합시킵니다. 즉, 파워오 속성은 내적 요소를 무작위로 묶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에 가장 유리한 결합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3. 내적 요소 결합과 파워 결합. 제1. 부 파워 순환 법칙과 파워 순환 패러다임에서 설명한 것처럼 파워 결합은 파워 성장의 핵심 수단이며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방식입니다. 내적 요소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협력 관계에 있는 내적 요소들이 결합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인간은 이를 우선적으로 실행하려 합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내적 요소는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가 협력 가능한 내적 요소를 만나면 결합하여 목적 지향적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즉, 행동은 내면의 파워 결합이 외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4. 욕구 중심 결합. 동기. 내적 요소들이 욕구를 중심으로 결합할 때 이 결합이 동기가 됩니다. 동기란 목적 달성이나 생존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도록 욕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방향지향적 내적 힘 또는 능력입니다. 동기는 왜 이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면의 추진력이다. 5. 감정 중심 결합. 정서. 반면 내적 요소들이 감정이나 느낌을 중심으로 결합할 때 정서가 됩니다. 정서란 목적 달성이나 생존을 위해 감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방향지향적 내적 힘 또는 능력입니다. 정서는 이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드는 상태를 형성합니다. 6.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행동, 방향성. 따라서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단순한 평가 과정이 아니라 동기와 정서를 만들어내는 핵심 기제입니다. 동기와 정서는 개인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며 그 방향은 작용하는 파워 속성의 패턴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파워 속성의 행동 특성을 행동의 방향성 요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치 측정 프로세스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과 정서 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파워 속성은 각각 특정 정서에 관계한다. 창조 속성은 새로운 기분으로 전환하는 정서를 유발한다. 보존 속성은 기존의 기분을 유지하거나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결합 속성은 상대와 공감대를 만들고자 한다. 지배 속성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입하고자 한다. 귀속 속성은 상대의 감정에 귀속하고자 한다. 정서는 관계와 환경에 의해서 주로 형성된다. 상대의 욕구와 가치를 만족시키고 관계와 환경을 만들어낼 경우 자신의 정서와 목적에 동조한다. 동기와 정서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이다. 이 과정에서 그 역할은 다르다. 7. 생존 프로세스와 행동 포지션 형성. 인간의 행동은 순간적인 반응으로 끝나지 않으며 반복되는 판단과 선택은 점차 특정한 행동 경향과 위치, 즉 행동 포지션을 형성합니다. 행동 포지션은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내면의 구조적 결과물입니다. 1. 생존 프로세스와 행동 포지션. 개인의 생존 프로세스는 앞서 설명한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결합하여 작동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이 축적해온 경험, 학습을 통해 형성된 지식, 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단순한 반응이 아닌 목적 지향적 행동을 유발하는 행동 포지션을 만들어냅니다. 즉, 행동 포지션은 생존 프로세스 플러스 가치 측정 프로세스 플러스 경험, 지식의 결합 결과입니다. 2. 파워 속성과 행동 포지션의 질. 행동 포지션의 수준은 인간의 생존 프로세스에 파워 속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워 속성이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거나 일부 속성만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행동은 왜곡되거나 경직될 수 있으며 반대로 파워 속성이
능률적으로 작용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조화롭게 작용할 경우 인간은 완전기능 행동 포지션을 형성합니다. 3. 완전기능 행동 포지션과 완전기능 파워. 파워 속성이 생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조화롭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면 인간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완전기능 행동 포지션 또는 완전기능 파워를 창출합니다. 완전기능 행동 포지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을 한쪽 속성으로만 보지 않고 의미, 판단, 생존을 함께 고려하며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적합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4. 영적, 혼적, 본능적 행동 포지션의 완전기능화. 제4장 파워 속성과 인간 행동 첫 번째 영상 생존 프로세스 구조에 따르면 파워 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개인은 영적, 혼적 본능적 행동 포지션을 형성합니다. 영적, 완전기능 행동 포지션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지 않고 자아실현 경향성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며 혼적 완전기능 행동 포지션은 감정과 사고를 균형 있게 조절하며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판단을 합니다. 본능적 완전기능 행동 포지션은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되 충동이나 과잉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며 영적, 혼적 행동 포지션을 지원합니다. 정리하면 행동 포지션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 프로세스와 가치 측정 프로세스가 경험과 지식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구조적 결과입니다. 파워 5. 속성이 능률적,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인간은 완전 기능 행동 포지션과 완전 기능 파워를 창출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제5장 파워 5 속성과 완전기능 인간 행동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원하시는 분은 이나프라임 경영연구소 유튜브 시청 바랍니다. 본 연구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나프라임 경영연구소 NNC 아카데미